네, 안녕하십니까. 윤철중입니다. 오늘 조금 이른 시간에 이렇게 찾아뵙게 되었는데, 장 전에 해서 두산에너빌리티 관련해서 좀 중요한 부분 말씀드릴 게 있어서 이렇게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자, 오랜만에 이 또 원자력 분야 관련해서 미국 뉴욕주가 36년 만에 신규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공식 발표를 했죠. 예, 이 소식이 전해졌고 지금 어제 이제 SMR 뉴스케일 파워 이제 제가 직접 투자를 하고 있다고 지금 말씀을 드렸던 기업인데 종목을 좀 보면 하루 만에 18%가 지금 상승을 했습니다. 40달러를 돌파를 했어요. 예, 제가 이제 또 2만 원대 처음 이제 채널에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두산에너빌리티도 현재 지금 6만 8,900원 정말 끊임없이 상승을 하면서 제가 앞전에 말씀을 드렸던 이 목표가 8만 원에 성큼 다가섰는데 오늘 방송에서 뉴욕주의 신규 원전 이 추진 소식이 SMR 업계랑 두산에너빌리티에 미칠 영향을 좀 한번 알기 쉽게 좀 말씀을 드리고 현재 주가 수준이 좀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 대해서 조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보시면 제가 유스케일 파워를 수량 200, 평균 가격 13.4달러에 투자를 했어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예. 지금 1년이 안 돼서 지금 222.68%가 올라가고 있는데 어마어마한 성과죠. 예. 그리고 오늘 이 상승은 뉴욕주의 인디언 포인트 에너지 센터 원전 2호기 2021년도에 사실상 이 폐쇄된 원전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원전을 새롭게 지금 건설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 건설 계획이 발표가 됐고 지금 그 뉴욕 주지사 2월 23일 날 연설에서 주립 전력공사 지금 뭐 북부 지역의 최신 기술의 제로 온실가스 배출 원전을 건설하라고 그렇게 지시를 했다고 또 얘기가 보도가 되었습니다. 최소 합산 1기가와트 규모의 원전 한 곳 이상을 짓겠다는 그런 구상으로 보시면 되고 지금 현재 이 계획대로라면 뉴욕주의 원전 설비 용량은 현재 약 3.3기가와트에서 4.3기가와트로 약 1기가와트 증가를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뉴욕주 전체 전력의 20% 가량을 담당하는 기존 3기 원전을 크게 또 확충하는 것으로 이제 보시면 되고 1989년 이후에 처음 세워지는 신규 원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뉴욕주의 원전 발전은 전성기였던 1980년대 총 5.4기가와트로 이 주 전력의 3분의 1을 담당을 했지만 이후에 이제 노후 원전 폐쇄 등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그거를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렇듯 미국에서 여러분들 SMR 사업이 급가속 페달을 밟고 있습니다. 뭐 앞전에도 제가 두산에너빌리티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연방 정부의 규제 완화 지원이 계속적으로 이제 포커싱이 되고 있어요. 지금 트럼프 이 대통령이 원자력 분야에서 이례적인 행정 명령을 또 내렸고 원자로 심사를 18개월 이내에 완료하려고 아예 규정을 잡았죠. 그래서 SMR 설계 심사에 걸리는 시간을 대폭 줄이도록 지시를 했어요. 그 영향으로 인해서 SMR 인허가 기간이 단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그 고온가스로 SMR 개발사 이 엑스에너지 이게 이제 텍사스주 다우산업단지 인근에 이제 고온가스 냉각로 XE-100이라고 해갖고 총 출력이 320메가와트급이라고 해요. 이게 이제 실전 플랜트 자체를 건설하기 위해서 최대는 30개월 인허가 기간을 예상을 했는데 지금 지난달에 행정명령으로 인해서 이것도 아주 대폭 단축될 그런 또 전망을 또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스케일 파워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얼마 전에 지금 NRC로부터 77메가와트급 SMR 설계 승인을 획득을 했는데 이게 유스케일이 2023년도 1월에 그 초기 설계 인증을 받은 데 이어서 두 번째 설계 인증을 받아낸 거예요. NRC 역사상 한 회사가 두 차례 설계 승인을 받은 첫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어, 지금 SMR 사업의 속도가 붙으면서 자연히 이 관련
주기기 발주가 앞당겨질 수밖에 없잖아요. 바로 여러분들 이런 점들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기회가 열리고 있는 그런 점입니다. 그러니까 유스케일 파워를 포함을 해서 미국 지금 SMR 기업들 전체적으로 프로젝트들이 상당히 지금 빨라졌어요. 예, 빨라졌고 이 또 빨라진 타임라인대로 이제 진행이 되면 뭐 원자로 모듈, 증기 발생기, 열교환기 뭐 이런 것 등의 이제 SMR 핵심 기자재의 생산 납품 일정도 앞당겨지죠. 그래서 두산에너빌리티처럼 원전 주기기 제작 역량 자체를 가진 기업들은 이 초기 물량을 공급할 파트너로 활약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뉴스케일 측이 설계 인증을 받은 직후 곧바로 부품 제작 등의 이제 상용 플랜트 건설 준비에 착수했다는 그 소식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게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협력사의 수주 시기가 빨라질 수 있다는 뜻이죠. 예, 이렇게. 그래서 지금 이 두산 에너빌리티는 여기 지금 경남 창원 본사 전경이 나오는데 풍부한 이 원전 주기기의 어떤 그 제작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SMR 분야의 제조 파운드리 역할을 지금 이제 앞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SMR 주기기 제조 파운드리 사업을 준비해 온 그 대표 기업이기도 하고 파운드리라고 이제 제가 여러 번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파운드리는 반도체 산업에서 설계 전문 기업이죠. 예, 대신 생산을 하는 대행을 하는 위탁 제조사를 뜻하는 용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산이 이 개념을 원전 분야에 접목을 해서 SMR 설계사들의 의뢰를 받아서 원자로 주요 이 기기를 대신 제작해주는 플랫폼 비즈니스를 구축을 하고 있어요. 예, 과거에 이 두산 중공업 시절부터 쌓아온 대형 원전 기자재 제작 노하우 그리고 글로벌 인프라 차세대 소형 모듈 원전 시장을 지금 잡아서 먹거리로 연결을 하는 그런 계획들을 추진 중에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두산에너빌리티의 글로벌 SMR 파트너십을 하나씩 여러분들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렇게 세 가지의 글로벌 파트너가 있는데 이게 어마어마한 부분입니다. 앞으로 이 세 가지 파트너들이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를 할 거예요. 일단 뉴스케일 파워부터 보면 오늘 주가가 18%가 넘게 올랐어요. 그렇죠? 2019년도에 두산에서 뉴스케일과 원자로 모듈 제작성 검토 용역 계약을 체결을 해서 2년을 처음 맺었고 이거를 시작으로 해서 약 4,400만이에요.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 뉴스케일 파워 주가 상승과 두산에너빌리티는 4,400만 달러면 지분 투자를 단행을 했죠. 예, 주주입니다. 두산이. 유스케일 이 모듈형 소재 제작에도 협력을 해왔죠. 그리고 유스케일이 미국에서 최초 상용 SMR 플랜트 건설에 나설 때 주요 기자재 공급을 맡을 매우 유력한 파트너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가. 예, 두산에너빌리티와 유스케일 파워가. 그리고 엑스에너지를 보시면 두산은 국내 DLENC와 함께 지금 엑스에너지에도 지분 투자를 진행을 한 바가 있어요. 엑스에너지의 이 고온가스 냉각로 이 XE-100 이거 실증로 사업과 관련해서 주기기 제작성 검토 용역 그리고 이제 시제품 프로토타입을 이미 제작을 완료를 했어요. 그래서 향후에 엑스에너지가 상용 프로젝트를 추진을 하면 두산이 주요 부품 공급을 맡을 기반을 닦아놓은 셈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테라파워는 아시겠지만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 빌 게이츠가 설립한 차세대 원전 기업이고 두산을 핵심 파트너로 선택을 했어요. 테라파워는 지금 자체 개발 중인 그 SFR이라고 있는데 소듐 냉각 고속로입니다. SFR. 이 나트륨 원전의 3종 주기기 공급사로 두산에너빌리티를 선정을 했고 제작 가능성 검토 용역 계약을 맺어서 협력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테라파워 원전이 실증이랑 상용화 단계로 갈 때 두산이 원자로 용기 등의 이 핵심 설비 공급을 담당하게 될 그런 전망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처럼 여러분들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는 장난이 아니에요. 미국의 주요 SMR 설계사들과 잇따라 파트너십을 구축을 하면서 명실상부한 SMR 제조 허브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단순히 여러분들 이 지분 투자에 그치지 않고 설계 단계부터 지분 투자도 했고 그 다음에 설계 단계부터 더 딥하게 들어가서 제조 가능성을 검토하고 시제품을 만들어 본 경험을 쌓았기 때문에 상용화 시점에 가장 준비된 공급망으로 평가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두산 측도 이러한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과감한 선투자에 또 나서고 있는 것이고
SMR 첫 제품 시제품 제작을 이미 마쳤고요. 그 다음에 전용 제조 장비 도입, 그리고 신규 설비 구축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지금 연 20기 규모의 SMR 모듈 제작 역량을 확보하겠다는 그런 목표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고 계시면 되고, 향후에 SMR 주기기 62기, 62기 수주를 달성하겠다는 아주 야심찬 그런 계획까지 내놓은 상태예요. 특히 자본 투자 측면에서도 과감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지금 에너빌리티가 2030년까지 약 7천억 원을 투입을 해서 SMR 이 모듈 생산 능력을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게 SMR 시장 개척 개화에 대비해서 설비를 선제적으로 증설하겠다는 그 뜻으로 보시면 되고, 현금 흐름이 어떻게 보면 빡빡한 가운데서도 미래를 위한 어떤 베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노력이 결실을 맺으면 두산은 원전뿐만 아니라 SMR 분야, 뭐 가스터빈 여러 가지 이제 분야에서 핵심 공급사로서의 이 동시에 뭐 여러 가지 시장의 성장 수혜를 입는 어떤 그 대한민국 기업들 중에서 전례가 그렇게 많지 않은 포지션을 차지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쉽게 말씀드리면 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원전계 TSMC, 원자력, 파운드리, 그렇죠. 이걸로 이제 거듭이 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 뉴욕주의 신규 원전 추진 발표가 오늘 소식이 뉴스케일 파워랑 두산 에너빌리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한번 예측을 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려볼게요. 앞서서 처음 방송을 할 때 말씀을 드렸던 대로 뉴욕주는 최신 기술의 안전한 원전을 표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기존에 지어졌던 대형 경수로 원전 대신에 SMR이나 차세대 고급형 원전을 고려할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21세기형 설계 모델이라는 그 호컬 주지사의 이 발언은 SMR 혹은 그 차세대 고속로 고온가스로 등의 이런 신형 원자로 기술을 염두에 둔 것으로 그렇게 저는 인식이 됐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고, 실제로 지금 1기가와트 용량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걸 단번에 충족을 하려면 기존 대형 원전 1기를 지을 수도 있지만 안정성과 건설 리스크를 중시하는 뉴욕주예요. 뉴욕주의 이 성향상 여러 개의 SMR을 조합을 해서 구축하는 방안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뉴스케일 그 SMR 모듈당 77메가와트라면 뭐 10기 정도, 8기에서 10기 정도 이렇게 한 곳에 설치를 해서 1기가와트급 발전소를 구성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예. 예를 들면 G 히타치의 그 모델 BWRX-300이라고 있는데 이게 300메가와트급이에요. 이 같은 경우에는 4기 정도를 어, 만들어 갖고 1기가와트를 넘기는 식으로 이제 또 할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보면 예를 들면, 그래서 모듈형 원전의 장점은 필요성에 따라서 이렇게 증설을 하고 건설 기간을 분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용과 안정적인 어떤 그런 면에서 선호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시장에서 지금 뉴욕주의 발표를 SMR 업계에 대한 중장기 호재로 또 받아들이고 있어요. 해외 시각을 또 보면. 예. 지금 뭐 아시겠지만 지금 52주 신고가예요. 이게 지금 뉴스케일 투자하고 처음 13.4달러로 지금 잡고 220.68%가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런 모습 자체가 지금 43달러를 돌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뉴욕주 신규 원전에 뉴스케일 등의 SMR 기업들이 참여 기회를 얻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기대를 한껏 부풀린 모습이에요. 비록 최종 기술 선정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주정부 차원에서 수십 년 만에 원전 건설을 추진한다는 상징성만으로도 SMR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신호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아마 두산에너빌리티 주가는 여러분들 좋은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목표 주가 8만 원, 어디까지나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그것도 이제 조금 더 빠른 시일 내에 도래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뭐 연방 정부 지원에 이어서 주 정부들도 친원전 이 대열에 동참을 하면, 그런 지금 추세잖아요, 그렇죠?
향후에 다른 주들도 원전 카드를 검토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원자력의 부활이 가시화될수록 SMR을 비롯한 혁신 원전 기술에 대한 사회적 수요와 투자도 급증할 것입니다. 네,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도 뉴욕주의 움직임은 남의 일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유스케일 파워의 이 핵심 파트너로 지분 투자를 하고 있고 향후 또 유스케일 SMR의 이 제작사로 또 참여할 예정이죠. 만약에 뉴욕주 신규 원전 프로젝트에 유스케일이 선정이 되면 이거는 여러분들 두산에너빌리티가 해당 프로젝트의 주기기 공급을 맡게 될 수 있다는 뜻 아닐까요? 설령 뉴스케일이 아니더라도 좀 원전 수요 증가 그 자체가 두산에게는 호재입니다. 두산은 미국 지금 뭐 웨스팅하우스의 AP1000 원전에도 주기기 공급을 하는 주요 협력사잖아요. 그래서 뉴욕주처럼 이런 대형 원전 건설을 원하는 곳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웨스팅하우스 두산 라인이 움직일 가능성이 커요. 한번 봅시다. 예, 아무튼 뭐 트럼프 행정부에서 2030년부터 대형 원전 10기를 건설해서 2050년까지 원전 규모를 400% 4배 확대한다고 이렇게 방침까지 내놓고 있는데 미국 내 신규 원전 수주를 위해서 웨스팅하우스 등의 업계가 벌써 준비에 들어가진 않았을까. 예, 에너빌리티도 이들의 주기기 공급을 맡는 핵심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원전 시장 확대는 곧 두산 자체의 여러분들 수주 파이프라인 확장이다. 이거를 확장시킨다. 이걸로 이어질 겁니다. 예, 그리고 지금 국내외 다른 소식들도 두산의 전망을 지금 밝게 만들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뭐 앞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제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 따라서 신규 원전 2기 건설에 대한 부분 신한울 3, 4, 5기 이게 예정이 되어 있어서 국내 매출에 직접 기여할 전망. 그 다음에 또 해외 쪽도 미국뿐만 아니라 폴란드,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체코 등의 원전 도입 추진 중인 국가들의 사업에서도 한국 팀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죠. 팀 코리아가 약 25조 원 규모의 체코 원전 건설 사업 수주를 확정을 지었다는 그런 소식도 나왔고 이것처럼 전 세계 원전 산업의 수요 확대의 흐름 속에서 두산이 대형 원전이랑 SMR을 아우르는 종합 공급사로 누구보다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 뉴욕주의 신규 원전 추진은 뉴스케일 파워와 두산에너빌리티의 간접적, 직접적 이 두 가지 직접 간접 호재라고 보고 뉴스케일에는 새로운 시장 진입 기회랑 투자 심리 개선으로 나타났고 두산에는 파트너사의 성장, 전체 원전 시장 파이 확대를 통해서 향후 매출 증대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주가도 좋은 흐름을 갈 것 같아요. 그래서 SMR 설계사 플러스 제조사 동맹으로 이제 묶여 있는 두 회사 모두 지금 훈풍이 지금 불어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투산 에너빌리티 주주분들이 특히 궁금해하실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 텐데 현재 지금 주가 수준이 68,900원이에요. 연초 2만 원대랑 비교하면 정말 가파른 상승을 보였는데 지금 몇 개월 사이 1년 안 됐잖아요. 제가 처음에 이제 안내드렸던 게 1년 가까이 되는데 뭐 그 사이에 지금 주가가 여러분들 연중에 300% 가까이 급등을 하면서 계속 지금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어요. 네. 심지어 6월 17일 날 그때 이 시가총액 코스피 9위에 또 바로 올라가면서 그때 뭐 기사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대기업들 제치고 탑 10에 진입을 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오르다 보니까 이거 너무 단기간에 이렇게 올라간 거 아닌가, 고평가 국면 아닌가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일단은 먼저 앞전에도 말씀드렸던 증권가 여러분들 평가를 한번 쓱 훑어보면은 뭐 KB증권 등의 이런 뭐 주요 증권사들이 최근에 두산에너빌리티의 목표 주가를 대폭 상향을 했어요. 예. 뭐 원전 SMR 시장 확대 이후로 목표 주가를 기존 44,000원에서 75,000원으로 70% 이상 올려서 제시를 했고 두산에너빌리티가 대형 원전이랑 SMR 주기기 공급의 핵심 역할을 맡고 있다. 최대 수혜가 예상된다라는 그런 평가에 어, 빗댄 부분이고 지금 또 앞서 언급해드렸던 트럼프 행정부의 친원전 정책이랑 미국의 그 NRC의 유스케일 SMR 승인 이런 것들을 또 호재 근거로
삼았습니다. 심지어 두산은 유스케일에 납품할 SMR 주기기 소재를 이미 제작 중에 있고 추가 후속 수주도 기대된다면서 2030년까지 7천억 원 투자로 SMR 모듈 생산 능력을 확대를 하면 중장기 주가 레벨업까지도 기대된다고 이렇게 또 전망을 했어요. 그래서 증권가 컨센서스를 봐도 대체로 보시면 7만 원대예요. 그쵸? 많이 올렸어요. 저는 이제 8만 원을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목표로 아주 보수적으로 뭐 많은 분들이 이제 댓글을 남겨주시는데 8만 원 훨씬 더 뛰어넘을 것이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아무튼 뭐 현재 주가 수준이 또 이런 그 전문가들이 보는 적정 가치 범위 안에 있다고 좀 볼 수가 있고 또 중요한 게 이 기업 펀더멘탈이잖아요. 그 펀더멘탈 측면에서 보더라도 주가 상승을 뒷받침하는 그런 요소들이 되게 많습니다. 지난해부터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하면서 재무 구조 개선을 이뤄냈고 보여주기식이 아니죠.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보여주고 결과까지 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존 가스터빈 풍력 플랜트 사업 등도 꾸준히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앞전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지금 오늘 방송에서 말씀드린 원전 사업 분야의 성장 모멘텀은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합니다. 국내 신규 원전 2기 건설 확정, 아랍에미레이트 등의 해외 원전 유지 보수 및 추가 수주, 그다음에 어디입니까? 체코 원전 수주, 폴란드 신규 원전 참여 기대, 그다음에 SMR 글로벌 동맹, 수많은 호재들이 동시다발로 현실화가 되고 있어요. 이게 곧 여러분들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이게 향후 실적, 어닝의 이 비약적 성장으로 연결된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에요. 단적인 예로 체코 폴란드 프로젝트와 미국 SMR 일부 물량만 여러분들 현실화가 돼도 수조 원 이상입니다. 예? 신규 매출이 확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 플랜들이 구체화되고 있어서 현재 여러분들 시총이 44조 1347억 원인데 이 시총도 향후 실적을 선반영한 합리적인 평가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렇다고 뭐 리스크가 제로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짧은 기간 급등한 만큼 당연히 여러분들 주가가 조정을 받을 수가 있죠. 변동성은 나타날 수 있죠. 다만 훌륭한 기업이다. 기대감만으로 앞서 달린 부분이 있다면 구체적인 수주 계약 지연이나 사업 진척 부진 소식에 일시적인 주가 흔들림이 생길 수도 있고 이런 리스크를 오히려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그런 좋은 소식들만 우리가 접하지 말고 혹시나 모르는 그런 어떤 요소들도 배제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SMR 분야가 아직 초창기잖아요. 초기 단계라서 실제 매출 기업까지는 시간이 걸려요. 다만 이제 실제 매출을 가져오면 아주 엄청난 그런 그 독보적인 그 방향으로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 변화, 경쟁 구도도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뭐 탄소 중립 시대에 큰 흐름으로 보면 원자력 르네상스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으로 보여요. 주요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까지 안정적이고 청정한 어떤 에너지원을 어, 선호하고 원전을 재평가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국제에너지기구 등도 2050년 네, 원전 확대를 지금 뭐 공고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정말 거대한 추세 속에서 핵심 플레이어로 부상한 두산에너빌리티의 가치는 중장기적으로 더 높아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현 주가 수준은 최근에 이 급등을 감안을 하면 다소 부담스러울 수는 있으나 펀더멘탈과 업황 측면에서 볼 때 과도한 거품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오히려 원전 그 다음에 SMR 이 양날개를 가진 독보적인 기업이라는 희소성과 심지어 지금 보시면 이 구체화되고 있는 여러분들 이 시적 이거를 고려를 하면 적정 가치 범위 내이거나 지금 현재 주가가 약간 선반영된 수준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초기에 제가 이제 앞전에 8만 원 목표가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현재로서는 저는 아직도 유효하고 심지어 향후 추가 모멘텀에 따라서 상향 여지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워낙 좀 가파르게 오른 만큼 숨고르기 국면이 올 수 있겠죠. 근데 오늘은 여러분들 숨고르기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예. 아무튼 뭐 긴 호흡으로 여러분들 접근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좋은 기업입니다.
오늘 두산에너빌리티 관련해서 뉴욕주의 이 신규 원전 건설 추진 소식을 좀 시작으로 SMR 업계 동향이랑 두산에너빌리티의 전략과 주가 전망까지 좀 폭넓게 아침 장전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36년 만에 이 부활을 하는 뉴욕주의 원전은 이게 그냥 넘어갈 그게 아니야. 상징적인 그런 그 사건이고 이게 유스케일 파워 같은 또 SMR 기업과 이거를 뒷받침하는 또 두산에너빌리티에게도 새로운 기회와 어떤 자신감을 불어 넣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미 글로벌 SMR 생태계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두산에너빌리티, 국내외 원전 르네상스의 최대 수혜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 상승세도 이러한 밝은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한 결과로 보이고 앞으로 제가 또 원전 에너지 산업의 흐름, 그다음에 투자 포인트들을 조금 여러분들 다른 깊이 있는 진정성 있는 방송으로 전해드릴게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신뢰를 드릴 수 있는 정보와 진정성 있는 분석으로 항상 보답할 것을 약속을 드리고 오늘도 여러분들 좋은 하루 되시고 성공 투자를 항상 기원을 하겠습니다. 아침부터 이렇게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도 여러분들 영상 보시고 조금이라도 도움 되시면 구독이랑 좋아요, 응원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 다음 방송에서도 좀 더 나은 그런 좋은 정보를 갖고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많은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을 잘 고민이 상당히 크실 것이라고 투자자 여러분들을 위한 전문적인 필요한 그런 서로 간의 여러분들의 이익을 위한 조치 우리는 이 생각이 늘 단언컨대 윤철중 TV를 좋아하고 자산을 증대를 시킬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잭스,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구독자분들 여러분들과 같은 그냥 개인 투자자예요. 네, 개인 투자자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